안녕하세요.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토크 박진감의 박수익입니다. 네, 진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SM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 나왔죠. 예, 제가 짬짜면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짬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SM 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한 신주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SM 창업자인 이수만 씨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예측해봤는데 왜 짬짬이냐? 우리 진성훈 박사님은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었고 저는 약간 어중간하게 반반을 걸쳐놨어요. 짬짜면처럼 기각도 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맞춘 건 아니지만 절반은 맞췄기 때문에 짬짜면 예. 근데 이번에 판결이 그때 저희가 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법원 자체가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측면이 굉장히 드물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정관상의 명확한 근거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주가 발행되고 나서 실제로 유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각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기각이라고 봤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조금 기존 판례하고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좀 나온 부분이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졌으니까 틀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훈 그립장님 책임지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가처분은 참고로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문 예, 이렇게 결정입니다. 얘기를 하대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분이 되게 되면 판결이 되는데요. 지금 가처분이잖아요. 일단 맨 처음에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걸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공시를 보니까 이제 가처분 인용에 따른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의 기각에 따른 실제적 공시 변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자체로 해제가 됐고 실제로 카카오 쪽에서 배상받았던 신주랑 전환사채 물량은 전부 다 해제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난 2월 7일에 SM이 카카오에게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로 신주를 이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카카오가 다 받으면 지분 9%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SM의 창업자 이수만 씨가 그런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 3일에 판결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많이 예상들 하신 게 기각이었지만 법원은 인용이라는 결과를 내놨고요. 인용이라는 것은 이수만 씨가 제기한 가처분을 손을 들어줬다. 이수만 씨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성훈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SM엔트가 카카오에게 발행하려고 했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는 계약 무효, 백지화가 됐고 이 얘기는 카카오는 일단 신주로서는 단 한 주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왜 법원이 어떤 판결을 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이유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박수익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았어요. 일단 첫 번째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자금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카카오가 SM 이사회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한 게 섣부른 결정이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SM 이사회 쪽에서 조금 더 천천히 자신들이 발표한 비전대로 나가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제3자 배정 증자, 그러니까 유상 증자를 카카오에만 하는 거를 제3자 배정 증자라고 하는데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증자를 했던 부분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이사회가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판결문에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 판결문이 조금 의례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까지 제3자 배정 증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로 하여금 이제 경영상 목적 아니면은 이제 사업 제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한 자금 조달 이 세 가지 목적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회사한테 인정해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략적 제휴 성급했다. 긴급한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러므로 지금의 제3자 배정은 주주의 기존 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수만 씨 손을 들어주면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성훈 그룹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일단 SM은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성 자산과 금융기관 예치금이 한 2천억 있더라. 법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난다. 다른 차입금이 없어. 그러면 자금 조달이 그렇게 긴급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법은 일단 의문을 제기했고, 두 번째 설령 그 SM이 얘기를 했던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미래에 하고자 했던 계획들은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을 니들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급하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카카오에게 몰빵을 해주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다른 주주들 채권자라고 하죠. 가처분에서 이수만 씨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의견 수렴을 했느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타당성이 약하다. 신주 발행의 타당성이 약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진성훈 그룹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나 좀 의미심장한 거 사실 다 의미심장하긴 한데 특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제3자 배정이라는 이 행위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것도 법원의 결정문 표현을 보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에 따른 그러니까 주식수죠. 주식수의 비율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가 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100주일 때 한 주를 갖고 있는 거랑 120주일 때 한 주를 갖고 있는 개념은 틀리잖아요. 네. 법원 자체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 주주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3자 배정은 일정 부분 주식 가치의 침해를 갖고 와요. 예, 불가피하게 침해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일 때 1주랑 120대 1주는 당연히 그 크기가 다르겠죠. 근데 이번 판례가 조금 이제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3자 배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3자 배정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번에 신주가 발행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지금 친절하게 상법 418조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목적, 긴급한 자금 조달, 전략적 제휴 이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니네는 제3자 배정의 기본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 크다. 이 판단을 바로 내려준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주주 친화적인 좀 판결이라고 기존 주주의 유리한 판결인 거죠. 예,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일각에서 이런 판결이 앞으로 물론 어떤 판결이라는 건 다 그때그때 사안 정당성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주주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본다 그러면 현재 그 ESG 경향이 제대로 반영된 판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ESG. 예, 근데
지금 판례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박 기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경영권 분쟁 소지로 볼 게 있다. 볼 수 있다. 그래놓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판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경영권 분쟁이라 그러면 제3자한테 신주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제가 기각으로 말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법원은 일단 판결문에서 온라인 측이 들어온 상황 자체부터를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점에서 갑작스럽게 비전을 발표하고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 SM 이사회 쪽에서 이수만한테 아니면 하이브한테 이미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인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법원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신주 발행,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경영권 분쟁의 현실화한 행위다라는 지적이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온라인이 들어오고 작년 감사를 선임을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이어진 가운데서 이렇게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고, 또 그걸 이제 기존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분쟁을 현실화한 행위다라고 법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카카오한테 발행한 게 그 SM 이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그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을 목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된 거고, 경영권 분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주 발행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의 이 가처분에서 쟁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 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수만 씨였는데, 이수만 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지분을 팔았단 말이죠. 하이브에.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18% 중에서 3% 정도 남겨두고 14%를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M 이사회 측에서는 지분을 팔았으니까 가처분으로 보전해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수만 씨는 기본적으로 3.65% 갖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 맞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말 그대로 신주 발행이나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그 지배주주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보전의 가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아까 언급했던 그러니까 비례적 이익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분율이 얼마가 있던 관계없이 어떤 의결권의 어떤 주식의 수라든지 의결권 유무, 의결권 입고권을 떠나서 누구든 주주라면 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비례적 본인의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약화될 것이다 또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주주 친화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모든 SM의 사태가 이수만 씨가 그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개인 회사로 이렇게 브래드 싱비를 몰아주면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수만 씨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로 사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한 코멘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법원도 그 얘기는 했어요. 설령 이수만 씨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회사와 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도록 만들었더라도 이거는 다른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 좀 참고를 할 만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저번에 그 박 기자님이 쓴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뭐였냐면, 박 기자님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사회가 신주 배정을 결정하는데 최대 주주의 의견을 안 물은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최대 주주의 어떤 동조를 구하는 것이 SM 이사회의 타당한 방법이 아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그때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던 이유가 그럼 이사회는 무조건 최대 주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동조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도 바른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판례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신주 발행의 목적이 정당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수만 씨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그 문제가 아니라 SM 이사회가 카카오한테 신주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기존의 SM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카카오한테 그런 우선권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SM의 최대 주주라든가 SM의 기존 주주 아니면 채권자한테 동의를 구한 것이 없이 기본적으로는 당신들 마음대로 발행을 했던 거는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판례예요. 이 판례가 비단 이수만 씨의 승이라기보다는 느낌을 받아보면 이수만 씨를 비롯한 기존의 SM 주주들 전반적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새로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러한 가처분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